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재 포도밭 국어 논술에서요, 6학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등부, 그리고 이제 아실의 입시 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오늘 한 30분 정도가 사실은 예약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다들 이제 캔슬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 이제 주제가, 어머님들도 이제 보고 오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2025년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28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28학번이 되는데, 혹시 중학교 1학년 어머님 계시나요? 다 초등학생. 6학년 어머님 계세요? 네, 6학년. 두 분은 몇 학년 어머님 계세요? 5학년. 4학년. 예. 다 이제 해당이 되는 어머님들이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갈 때,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뭘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검색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들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없애려고 했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고교 학점제와 연동되는 학교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자사고와 특목고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요번 정부 들어오게 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면서 자사 특목고를 이제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또 언론에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디자인한 이 고교 학점제, 그러한 가운데서 약간의 좀 이제 트러블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갈 때, 내신 대비라던가 수능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교과목,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국어 논술 학원이다 보니까 국어 논술이 이제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이었죠. 이제 교육부 장관이 고교 학점제 시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단 뭐 미국,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던가 캐나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여러 나라들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도입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기존 이전 정부에서는 들어오세요. 예.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자사고라던가 특목고를 이제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가정하에서 이 고교 학점제를 이제 시행하려고 했던 건데, 이 현재 또 정권이랑 또 이제 이렇게 좀 마찰이 발생을 하는 가운데에서 약간의 조금 이제 어떤,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내용을 이제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 고교 학점제. 학생이 이제 공통 과목을 이제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공통 과목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1학년 교과목이 이제
아직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25학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빠르면은 아마 올 가을쯤에 202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발표가 날 거고요. 늦어도 겨울쯤에는 발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작년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국어라던가 공통 수학, 통합 사회, 이러한 교과목들을 이제 우리가 공통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2, 3학년. 2, 3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융합 과목이라던가 진로 선택 과목, 이런 식의 이름으로 또 이제 디테일하게도 나눠지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1학년 과목을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부르고, 그 밖에 이제 2, 3학년 과목이 이제 융합 과목과 이제 선택 과목, 진로 과목이 있는데, 그냥 이제 포괄적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이라고 이렇게 써놨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체제가 이제 개편이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때가 2025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전 정부에서 디자인한 부분이랑 현재 정부랑 이제 좀 마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의 어떤 평등성, 이퀄러티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다고 한다면, 현 정부에서는 이제 에피션시, 수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낮에 뭐 이제 뭐 대원 외고 측이랑 그다음 이제 하나고 측이랑도 이렇게 좀 입학 홍보부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 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고교 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로와 적성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 AI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어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인물들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또 감염병 발생이라던가 학령 인구 급감. 학령 인구도 이제 어머님들 그 학교 다니실 때랑 구별해서 봤을 때 거의 그때는 이제 제가 96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1년에 한 60만 명 정도가 수능에 응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료 나와 있다시피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한 15%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38%에서 그죠? 80년에 15%, 거의 뭐 절반 이상 줄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수준에 맞는, 진로에 맞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고 공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달에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은 분명히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시행은 되고, 지금 현재 교육 공무원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서 도입이 예비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학년도부터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도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은 이제 과거와 이제 고교 학점제 내에서 이제 변화,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교육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교사 중심의 어떤 강의식 수업이 중심이 된다. 상당히 전통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목표는 뭐 뚜렷하죠. 대학 진학이고요. 학급별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그 반별로 시간표가 다 달랐었고 같은 반에서는 다 똑같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게 학생 중심의 수업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실 때, 그렇죠? 개인별 시간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수업을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자기 수업을 자기가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하나고가 있죠. 그죠? 하나고. 그죠? 무학년, 무계열 수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뭐,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 집단이 좀 등질적이어야 하고, 좀 우수한 인재들이 좀 많이 모이면 좋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 학사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현재 2학년까지예요, 어머님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얘네들이 이걸로 가는 겁니다, 대학을. 출석 일수만 채우면 돼요. 뭐 알건 모르건. 알건 모르건 졸업이 됩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 지금 중1부터는 어떻게 된다? 출석은 기본이고 학점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학점. 대학교처럼. 그러니까 어떤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유급도 생기겠죠. 유급도 생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책무성, 아이들에게도 책무성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지원 같은 경우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만 수업이 진행이 돼요. 소속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그런데 타 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도 이제 수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분명한 건 이전 정부에서 자사고랑 이제 특목고를 일반고로 이제 전환시키는 것을 염두하고 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가 존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존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제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될 거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잘하는 아이들도 가겠지만, 분명히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교차 수강이, 이른바 이 교차 수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 간의 어떤 뭐 원성이라던가 불만 같은 것들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의구심을 품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학습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획일적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동 수업을 하게 돼요. 마치 대학교처럼 이제 선택 수강한 교과목별로 이동 수업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요것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님들 옛날에 대학교 다니실 때 그 이제 공강 시간이라고 있었잖아요. 공강 시간.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성분들, 여하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다가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남학생들은 이제 뭐 당구 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잖아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위 학교, 하나의 어떤 그 해당 소속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로 이제 가게 될 경우에 어떤 통제 불능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또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입시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의구심을 좀 많이 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교 체제. 기존에 이제 이 고교 다양화가 이 서열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학교별로 분절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너무 지나치게 수월성 교육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죠. 평등성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을 하겠대요. 지역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자사특목고 없애버리고 각 학교별로 우수한 아이들만 가르치지 말고 알아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이제 좀 계획적이지 않은 두리뭉실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계획이 약간은 좀 이제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계획안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이제 용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비판을 지금 현재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요걸 이제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손질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목 구조의 변화 디테일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2002 개정 교육과정.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중1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제 200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과목 구조를 개편을 하게 돼요. 과목 구조를 개편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사 특목고가 어떻게 되는 것을 가정하고 짠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렇죠? 일반고로 전환되는 걸 가정하고 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게 좀 말이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어머님들 잘 보세요. 전문교과원,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원을 자, 보통교과로 편제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님들이 이제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교과라는 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교과라는 건 일반고 학생들도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반고 학생들도 배우는 그 과목. 이걸 보통교과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원. 요거는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전문교과원을 보통교과에 어떻게 한대요? 포함을 시키겠대요.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포함을 시키겠대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이 선택 과목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그대로 가고, 선택을 어떻게 한다? 일반, 융합, 진로. 안 쓰셔도 돼요. 뒤에 나와 있다가 이렇게 세 과목으로 또 이게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제가. 자, 요겁니다.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공통 과목이에요. 지금 2015랑 2022 교육과정이 똑같이 공통 과목이 있어요. 이 공통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편의상 간단하게 쓸게요. 국영수 사과예요. 편의상 국영수 사과입니다. 물론 이제 뭐 통합사회, 뭐 공통과학 이런 식으로 정식 명칭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뭐 확통이라던가 뭐 기하라던가 뭐 이런 교과목들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 선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뭐 사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선택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융합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이원화되게 된다. 요거를 이제 어머님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차이점,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좀 다양해졌다. 융합 선택이라는 게 생겼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봐주셔야 될 게, 기존의 이 전문교과원, 이 전문교과원은 아까 무슨 고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특목고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교과원이 일반 선택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죠, 아까.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이 전문교과원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머님들, 그런 교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과고 있잖아요. 과고에서 배우는 이 과목 중에 이 심화수학이라고 있어요. 이 심화수학이 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 2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전문교과 2는 실업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제 과목을 의미하는데요. 요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실업계
과목 그대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교과, 특목고에서 배우던 전문교과가 이렇게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교육부에서 이수 경로 예시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아마 2022년도 가을이나 겨울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영수사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을 말합니다.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라고 불러요.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통합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기존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수1이나 수2 같은 교과목 있잖아요. 그쵸? 맞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금 빠른 아이들은 막 수원, 수투 배우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빠른 아이들은 있어요. 이게 이제 없어져요. 우리 아이들 때는 없어져요. 그렇다고 이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제가 수학 그 전문학원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직접 들은 내용인데, 수1 과목 같은 경우가 고1 수학으로 들어갈 거래요. 고1 수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 미적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미적분에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과목 수는 좀 많이 줄어든다. 2015 교육과정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 때에는 줄어든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다? 좀 더 이제 어려워지고 좀 무거워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한 과목이 이제 작년 2학기 때부터 새롭게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게 이제 생겼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으로 이제 심화 수학. 이러한 교과목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이 통합사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뭐 지리라던가 역사라던가 그 다음에 사회, 정치라던가 경제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 내용을 똑같이 배우는 건 아니고 약간 좀 깊이 있게 배우는 거죠. 약간 깊이 있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세계지리라던가 경제.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 이게 좀 보시면은 대충 보이시겠지만 혹시 수능 세대 계세요? 수능 세대.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학력고사 세대신가요? 나머지 세 분? 수능 세대 손 좀 들어보세요. 학력고사 세대 계세요? 두 분, 이렇게. 수능,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이 일반 선택 과목이요.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이랑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고, 요건 이제 내신이에요. 내신 말 그대로. 내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융합 선택이랑 진로 선택도 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이것도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좀 중요한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융합이랑 진로는 교육의 어떤 수월성이라던가 평등성 측면에서 정부가 만들어낸 과목이고요. 그렇게 이제 어렵거나 깊이가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요거는. 중요한 건 뭐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입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기존에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2학년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얘네들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이 다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 퍼센테이지별로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생들 간의 어떤 위화감을 이렇게 조성하고 이제 뭐 입시 스트레스를 이제 야기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 아이들 때는 이건 확정이에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통 과목이 그대로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 있잖아요. 요거는 무슨 평가로 바뀐다?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요거 고급 팁이에요. 요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로. 절대평가는 뭐예요? 지금 중학교에서 따지는 내신이죠.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다 A등급, 80점 이상이면 B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학교에서는, 대교협에서는, 대학에서는 상대평가를 선호할까요? 절대평가를 선호할까요? 그렇죠. 상대평가만큼 변별력이 확실한 그 학생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은요, 상대평가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육부에서는 입시 경쟁이라든가 학생들 간의 어떤 이러한 경쟁을 이렇게 너무 이제 부추긴다라고 해가지고 절대평가를 또 새롭게, 이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입시 스트레스에서 선배들보다 이제 조금 이제 좀 덜 지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사특목고. 자사특목고가 기존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망설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뭐 못 딸까봐? 내신 못 딸까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선생님, 생각해 봤는데, 뭐 이제 자기소개서까지 다 쓰고, 면접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애 아빠도 그렇고, 저희 애도 그렇고, 거의 뭐, 대원이나 이제 하나고, 거기만 내신 때문에, 그냥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할게요. 요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꽤 되세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202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사특목고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리해지겠죠. 유리해집니다. 요것 때문에 또 지금 강남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뜨거워요, 지금. 그러니까 자사특목고에 대한 어떤 이 지원율이, 관심도가 예년보다 조금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관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안 어렵죠? 뭐 이해되시죠? 질문이 예. 잘 몰라서 네. 1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은 다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학년 때 융합 선택 과목을 이제 어차피 이 선택 과목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곧 중학교 1학년부터는 대학교처럼 자신이 선택하는 교과목. 내가 선택한 과목을 신청한 아이들끼리만 내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다 듣고 다 내신 산출했었잖아요. 근데 대학교가 똑같이 신청한 과목에 따라서만 내신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려면 미리 또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겠네요. 과를 정하거나 이런.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좀 유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무슨 뭐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화학이라던가 생물 1, 2 과목을 들어놓으면 좋겠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심화 수학 정도 좀 들어주고. 이거 갑자기 빨라지고 있네. 자.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 중요한 게 이제 1학년 때 공통 과목. 1학년 때 공통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변별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2학년 때는 이제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 수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비중이 이제 상승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슨 평가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1학년 때 이제 상대평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에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신 입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학원가에서는 내신 입시. 어머님들도 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1학년 때 특히 이제 상대평가고 2학년 때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아이가 내신 방어를 잘 해냈다. 그러면은 진짜 뭐 이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이제 거의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내신 방어에 좀 실패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뭘로 가야 돼요? 예, 수능 입시가 이제 이때 예, 준비가 좀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어머님 시대 때랑은 조금 이제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시대 때는 이제 1, 2학년 때 이제 좀, 이렇게 좀 어영부영 하더라도 3학년 때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바짝하면, 그쵸? 이렇게 좀, 예, 갈 수가 있었는데 3년 내내 이제 입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과 이제 이 일반 선택 과목, 이 주요 과목 중심의 이제 입시 준비를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학년 국영수사고 중심.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과목이라고 했었죠, 어머님들? 수능. 그렇게 해서 입시가 요거랑 이제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연동해서 관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어머님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올해 3학년이나 이제 2학년 학부모님들에 비해서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또 지금 현재 정부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현재 정부에서는 존치시키겠다. 수월성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일단은 자사 특목고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딜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예, 본인이 이제 희망한다면 자사 특목고를 가는 게 맞아요. 왜? 입시 실적이 이미 검증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에는 5월 3개년이 상대평가였는데 이제 2, 3학년이 무슨 평가로 바뀌었다?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절대평가로.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유리하다라는 거. 예. 지금 말씀하신 거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기준. 그렇죠. 우리 아이들. 예. 만약에 지금 중학교 3학년,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은 3개년 내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자사특목고가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죠. 예, 불리할 수도 있죠. 아이가 이제 만약에 내신이 안 나오면 불리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의 이제 수월성 교육.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렇죠? 어떤 재정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수한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저희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우수하면요 계획했던 그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상적인 수업 모델링을 다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등질적인 경우에는 학생 집단이 등질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 일반고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잘하는 아이들 열심히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디자인한, 정부가 이 모델링한 수월성 교육이 과연 잘 진행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요. 지역에 따라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게 일종의 풍선 효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 특목고가 만약에 존치가 된다면 당연히 가는 게 맞아요. 자사 특목고에.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자사 특목고가 만약에 일반고로 전환이 됐다. 그럼 우리 어머님들 고등학교 어디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보내실 거예요, 고등학교? 그 지역에 명문고를 보내시겠죠. 맞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을 다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우리 강남이나 뭐 서초나 송파 뭐 이런 섹터는 그나마 이제 사학, 명문 사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부모님들, 아이들,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또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병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이렇게 들썩거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원정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2028학년도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6, 5, 4, 3, 2, 1학년 아이들이 이제 2028학년도에 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입학학번이 되는 겁니다.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어떤 식으로 이제 대입이 변화하게 될 것인가? 미래의 대입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학원에 이제 한 25년 정도 있었는데 이 입시 제도라는 게 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한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림픽도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이렇게 바뀌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고 힘든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돌이켜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았는데, 결론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디테일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8 수능, 우리 아이들, 변화의 이슈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이 이제 또 국어 논술 학원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뭐 기본적인 건 이제 뭐 외국에서 살다 와서 기본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가 안 돼요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심층 면접도 있다고 하더라. 뭐 이게 포도밭이 뭐 이렇게 글쓰기라든가 말하기도 또 이제 시킨다고 하니까 준비를 좀 시킬까 한다.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서술형 수능이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수능. 수능 시험을 보는, 들어오세요. 말이 좀 많죠. 채점의 공정성 문제. 공정성.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2028학년도 그 대입, 논술 전형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논술 전형. 그런데,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AI가 채점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AI.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은요, 그 AI를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뭐, 쿨하게, 믿고 맡기겠다 하시는 어머님 흔들어 보세요. 한번. 나는 못 믿겠다. 불안하다. 흔들어 보세요. 우리 아이, 논술 시험 보는데 불안하다. 손 안 드시는 어머님들. 고민 중이신가요? 예. 이게 이제 손을 드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정보를 믿겠다라는 거고, 그쵸? 사람보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기계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까? 네.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거랑은 약간은 좀 이제 달랐는데, 그게 좀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전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못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못 믿겠다가 좀 많네요. 두 분 손 들어.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어머님들은 고민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공정성. 공정성.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좀 걱정이 되지만 AI가 과연 2027년에 2028학년도 그쵸? 논술 전형 앞두고 이제 과연 그만큼 기술이 발달할 수 있을까? 그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시험을 이제 센터 시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센터 시험이 1년 전에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본에. 이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보류 중이에요. 보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공정성 때문에.
동력성.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연구 중에 있어요. 지금 요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책 읽는 거랑 쓰는 거 이런 거 요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서술형 수능 도입 예정이라는 게 네, 국어랑 수학의 두 문항에서 세 문항. 특정 과목에 예, 국어랑 수학에서 근데 두세 문항 변별력이 엄청나겠죠. 단점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 두세 문항으로 인해서 학교 급 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도입. 그죠? 절대평가 좋긴 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줄어들으니까. 그런데, 누가 싫어한다? 대학이 싫어요, 대학이. 예,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분명히 대학들은 예전 90년대 그 본고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벤치마킹한 여러 또 이제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겠죠. 그쵸? 변별력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수능 연 2회 실시하겠다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교육부에서.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난 그쵸?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능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 거. 요것도 이제 또 여러 이 주체들에 있어서 다양한 또 주장들이 있을 수가 있고 국민 또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서술형 수능을 중심으로 한번 PT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대입의 기본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캠핑 갈 때라든가 어디 놀러 갈 때 트렁크에 이제 이렇게 짐을 잘 쌓잖아요. 정리하잖아요. 테트리스 한다고 하잖아요. 대입도 일종의 테트리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무슨 말이냐? 수능과 학생부를 강조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뭐하고 뭐는 약화돼요? 면접하고 논고술은 약화됩니다. 면접하고 논고술을 강화시킨다? 상대적으로 수능과 학생부는 약화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 어느 하나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때에도. 그래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이슈입니다. 이슈. 우리 아이들 중1부터 첫 번째 이슈.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겠다. 수시라는 건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능과 상관없이 그쵸? 이렇게 그때그때 뭐 가는 거고 정시 같은 경우는 뭐로 가는 거야?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이게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하다. 통합하자. 전형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죠. 입시 전문가들도 그 해당 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전형 요강에 대해서 암기를 못해요. 그 두꺼운 책을 찾아가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합하자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합하자. 이런 말도 나와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내신, 진짜 뭐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 그렇죠? 갈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고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내신도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과를 좀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과나 종합이나 내신 똑같이 다 들어가는데 뭐 의미가 있냐?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논술 전형 폐지하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학 측 입장이 아니고요. 누구의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이에요. 대학교 측은 좋아해요, 논술을 사실은. 왜? 변별력이 높아요, 논술이. 변별력이 높습니다. 왜냐면 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쓴 것을 토대로 뭐 해요? 면접을 하거든요. 탈탈 털리거든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아이의 그 지적 수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되게 좋아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우리 어머님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도 있고 중2도 있거든요. 아, 네, 어머님. 태영이 엄마예요. 모르시나요? 태영이는 제가 채영이. 제가 담당을 안 해요. 네. 김현호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 논술로 수능 학교를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애들 중에서 논술로 또 전형하는 애가 있고. 그렇죠. 논술 100%로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올리고 네네네. 가는 경우가 있던데. 네. 그게 수능이 안 나온 애들이 그만큼 점수가 안 되는데 논술로 막 준비를 해도 이게 가능해요? 경쟁률이 그래서 100대 1 정도 나와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 100대 1 정도 나옵니다. 운이 안 좋았을 그리고 때 논술로만 또 갈 수 있는 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걸러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합격을 하는 아이들은 진짜 실력이 있는 아이들인 거죠. 예. 예. 수능에 단지 안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과 공부가 좀 이제 부족하거나, 좀 이랬을 거지. 그러니까 지적 수준 자체가 낮은 아이들은 아니죠. 예.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 학원 애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4학년 해서 상위권 논술 전형으로 붙은 아이들의 사례들이 우리 부장님이나 부원장님들이 담당하신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인사고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제도 결정 실체. 요거 이제 우리 어머님들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느냐. 4단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1단계가 뭐냐. 항상 대입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이렇게 막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고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2월. 이때면은 중1 기준으로 중3 때예요. 예비 중3 맞죠? 예비 중3. 그리고 6학년 기준으로는 예비 중2 때 맞죠? 이럴 때. 요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어떤 빅피처로 대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빅피처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국민적인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왜? 다다음 달이 총선이에요. 다다음 달이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면서 이렇게 평등성, 특히 평등성에 아마 초점을 많이 둘 거예요.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5년 8월입니다. 현재 중1 기준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죠. 요때는 이제 발표 주체가 누구다? 대교협입니다. 그러니까 대교협과 교육부 간의 밀당이라고 보셔도 돼요. 밀당이에요, 밀당. 그러니까 초반에는 선거도 껴있고 이제 교육부가 이제 워낙 정권 초기고 하니까 대교협이 네 하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예전에도 이제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신으로 뽑아라. 그래갖고 했는데 정권 말기 때 갑자기 뭘 집어넣느냐? 수능 최저 등급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뭐 국, 영수, 탐구 학 4등급 이내인 자만 지원 가능. 이런 식으로 진입장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일반고에서 이제 뭐 내신이 뭐 아무리 좋아도 전교 1등을 해도 내가 뭐 수학이 2등급이 나왔어. 나머지 1등급이 나왔는데 나는 합 5등급이야. 저는 경희대 하니까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 측에서 이렇게 좀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안 좋게 말하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이 여론의 관심이 조금 이제 하락한 걸 가지고 이때 이제 총선 이후에 약간 이제 애초에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바꾸게 되고요. 26년입니다. 지금 이제 중1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이때 고1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때 이제 뭐 하느냐? 각 대학별로 이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발표를 하게 되죠. 왜? 선거도 끝났어. 정권 말기야. 그죠?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죠. 정권 초기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 이때에는 이제 세부 사항을 발표하게 되고 국민들은 이제 이때 포기 상태죠. 다음번 대선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뭐 어딜 가서 물어보시더라도 같은 대답을 들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한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앞 페이지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초기에. 처음에는. 우리 어머님들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봤었는데, 한 4분 정도였나, 아까? 수능 세대가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 세대도 2번 계셨어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선배님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학력고사나 수능은 다 뭐예요? 이 교과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맞죠? 교과 지식. 그리고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 많죠. 한 번으로 그 학생의 이제 인생이 결정나기도 합니다. 그쵸? 우리가 좀 약간 좀 막말로 인생이 결정난다고 하잖아요. 대학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되겠냐. 이래서 되겠냐. 이러지 말고 우리 조금 선진화 시켜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시스템이 바로 요거죠. 요거 두 번째.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모두 보자. 과정도 보자. 과정도 보자. 과정도 보자. 그러니까 비교과죠. 이거 다시 말하면. 비교과. 그리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과가 강조되면서 학종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학종 대세.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 그때도 이제 학원에 있었는데 이렇게 주말이 좀 바쁘잖아요, 학원이. 주말에 이렇게 막 수업하다 보면은 애들이 주말에 학원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좀 착한 아이들은 문자를 보내줘요. 미리. 무슨 활동 간다고? 어머님도 잘 모르시죠? 봉사활동 간다고. 봉사활동 갔었어요. 10년 전에 애들이 주말에. 왜? 봉사활동 갔다 오면 다 어디에 기록이 되니까? 학생부에.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단체 이름. 근데 옛날에는 막 내용까지 다 기재가 됐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은 애가 몇 주 동안 안 보여요. 그럼 한 4주 후에 딱 와 있어요.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엄마랑 인도네시아에 공정여행 다녀왔어요. 뭐 네팔에서 봉사활동 하고 왔어요. 요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소논문 이런 거 쓰고 애들이 와서 막 물어봐요. 소논문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막 지도해주고 엄마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부탁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일종의 로드 매니저 역할을 했던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최근에 엄마 찬스, 그쵸? 아빠 찬스, 그죠? 이러한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그쵸? 약간 좀, 물론 이제 위화감도 이제 그 과정에서 있긴 있었는데, 학생들 간에, 그쵸? 학부모들 간에. 근데 이제 이게 결정타를 알리게 되죠. 걔네 엄마가, 무슨 학교 교수잖아. 근데 걔가 그 엄마가 에 이렇게, 그치? 같이 기재가 됐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인이 이렇게 뭐 논문을 썼는데, 걔도 이름이 등재가 됐대. 이런 식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성이 이제 강화되게 됩니다. 대입 공정성. 그쵸?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면접 볼 때도 이제 뭐 어머님들 들어본 적 있죠? 블라인드 면접 봐요? 블라인드. 가리고 면접. 되게 웃기죠? 되게 웃픈 현실이에요. 그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봉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봉사 단체 뭐 이런 것만 이제 기재가 되고, 그렇죠? 수상 실적 요것도 이제 축소가 되죠. 1년에 1개, 동아리도 이제 한 학기에 1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의 이제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시가 확대되게 된다. 그러니까 환원하면 처음에는 교과 중심의 평가였다고 한다면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교과와 비교과 모두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 중에서 특히 뭐가 더 중요했다? 비교과가 더 중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뭐로? 교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어렵죠? 이해되시죠? 학생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제 국어 논술학원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무슨 과목을 강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근데 또 이제 국어 논술학원에 있어서 국어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 국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수학이랑 국어. 요거는 모든 입시 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를 강조를 할 거예요. 네,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 예전에는 국어 논술이 통합으로 가르쳤는데 요새는 국어 따로 논술 따로 학원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신 전문으로 이제 이렇게 쭉 수업을 하는 거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마다 출판사가, 이제 어머님도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알게 되시겠지만, 다양합니다, 출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어 논술 한 방으로 이렇게 막말로 퉁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한 명 한 명 학교별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 수업을 이제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게 된 거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과 수업과는 좀 별개로 이제 약간 이제 비교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를 통한 어떤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떤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이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어 논술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국어인가? 왜 논구술인가? 자,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KBS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KBS. 202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초학력, 최소한의 어떤, 지적인 이 능력이 미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국어가 이제 하늘색인데, 국어가 지금 제일 낮아요, 국어가. 여기 보시면. 중학교 3학년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참 안 된 아이들이죠. 왜냐면 얘네가 지금 이제 코시국 때, 한참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쵸. 내일이 집에서만 있었고, 요즘 아이들이 또 그렇다고 저희 때처럼 이 책을 많이 읽거나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바일, 게임, 유튜브, 이러한 영상 매체에 이제 많이 이렇게 길들여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어떤 이 문자열보다는 영상에 좀 이렇게 좀 많이, 그렇다고 또 수능 시험을 영상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수능 시험을 아이들하고 토의 수업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저는 수능을 영상으로 보면 100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저는 저희 세대는 영상에 길들여진 세대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능 시험을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안 보고 시험지로 보네?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 특히 이제 어머님들도 뭐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수능이라는 건 뭐 이제 뭐 교과, 비교과 어떤 상관없이 장문의 지문이 나오잖아요. 진짜 엄청 긴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넘기면서 막 풀잖아요. 근데 그 지문을 얼마나 빨리 읽으면서 포인트를 잘 찝어내는가, 문장 이해력이 얼마나 빠른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비단 뭐 국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해력이 안 되면은 문제 풀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심각하다. 나중에 또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도 또 이제 완전 논 서술형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어가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읽어드리면, 올해 6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등학교 4, 5학년, 2024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험이 이제 부활한답니다. 시험이 부활했대요. 모르셨던 어머님 계시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도 지금 6학년이거든요.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애들이 보면. 자, 주요 과목의 이제 변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교과, 그리고 다시 이제 수시, 학종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교과 플러스 비교과로 바뀌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떤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다시 교과, 그죠? 회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국영수 사과의 시대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외국어 능력 중요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융합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융합.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간학문적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 이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죠? 이 학문 간 어떤 융복합, 그죠? 선택 과목, 활동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과거에. 최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 요즘에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언어와 수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인지에 대한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장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국어와 독서, 그리고 수학이 또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수학. 요즘에 이제 뭐 알고리즘, AI, 로봇공학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해시태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본이 뭐예요? 그런 것들의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학이 부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수학의 기본이 이 언어거든요. 언어가 또 국어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언어나 이 수학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 변별력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논구술, 국어와 수학. 아직 일본처럼 폐지된 건 아니고요.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연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나중에 수능 논구술에 국어 수학 들어간대. 너 빨리 학원 다녀. 이러면 안 돼요. 늦어요. 그죠?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잘생긴 아저씨가 나왔죠. 누굽니까?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뉴스 기사 검색하다가 되게 부러웠었는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200조 원이래요. 200조 원. 200조 원이 어느 정도인가, 좀 이렇게 갑자기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에 1억씩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몇 년을 써야 되냐면은 약 5천년을 써야 되더라고요. 5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약 5천년을 써야 되더라고요. 저기 강동구 안서동에 신석기 선사유적지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이제 기원전 3,500년경에 만들어진 데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약 1억씩 쓰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진짜 엄청난 거부죠, 거부. 갑자기 이제 이분을 왜 제가 언급을 했느냐? 언어, 국어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시간에 오셨던 분들 아마 지금 직장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회사나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프레젠테이션 발표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 이 글로벌 기업에서는 PT가 사라진 지 오래됐대요.
PT가 사라졌어요. 여기 이제 제로 파워포인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마존을 시작으로 애플과 페이스북 있잖아요. 이 회사들, 이 글로벌 기업들도 현재 PT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 요거를 한대요. Six Pages Narrative. 이게 뭔 소리냐? 6장짜리 이 서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항목별로 정리한 글보다 서술형으로 작성한 글에 더 적합하다. 이야기가 슬라이드보다 설득력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뭐가요? 이야기가. 아시겠어요? 요거.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 논술 뭐 이런 게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6학년, 1학년, 2학년 이렇게 좀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기본으로 다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독서하고 이제 독서한 걸 토대로 이제 글쓰기 하잖아요, 우리. 글쓰기 하는데 글쓰기도 잘하고 말하는 것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단한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있어요. 글은 되게 잘 써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말을 잘.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하는 거죠. 제일 이제 안타까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야? 잘 쓰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아닐 거예요. 제가 담당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제가 담당하는 어머님들 한 명도 안 오셨죠? 아무튼 그런 아이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기업 문화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요런 것도 이제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거고. 6장으로 서술을 해와서 그걸 토대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학원도 이제 이렇게 제프 베조스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6장씩 쓰면서 간담회를 하면 어떨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나와 있어요. 수학. 아까 이제 제가 국어, 수학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수학이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의 중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리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또 요즘에 또 중요한 또 해시태그인데, 자본주의가 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수학을 말하는 거죠, 수학.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라던가 로봇공학 같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수학을 아는 사람과 수학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원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일본의 수학자들 중에서 상당히 세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수학의 중요성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어떤 변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대학교 심층구술 면접 질문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서울대학교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서울대학교는 수십 년간 꾸준하게 이 심층구술 면접을 봅니다. 제가 이제 수학만 넣어놨는데 뭐 수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어머님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의대 합격한 이제 뭐 지인분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MI라는 걸 봅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냐 MMI가 멀티플 미니 인터뷰의 약자인데요. 다중 미니 면접이란 뜻이에요. 상황을 주고요. 10분씩 5차례 면접을 봐요. 50분 동안. 제가 이제 자사특목고 입시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가려면 이제 자기소개서 쓰거든요. 이제 대입은 자소서 표시된 거 아시죠? 펴주세요. 대입은 면접은 봅니다. 근데 고입은 있어요. 자소서.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를 막 시키는데 그 자사고나 그 특목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제 면접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5분 봐요. 평균 5분 보는데 아이들이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되게 뭐랄까 그 5분 뭐 금방 가겠죠. 되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면접이 딱 시작되면 선생님 5분이 이렇게 길었어요? 하면서 깜짝 놀래요.
5분 면접도 이렇게 탈탈 털리는데, 진짜 50분 면접은, 그 학생의 모든 어떤 이 능력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답변 준비 시간을 이렇게 이제 수리 면접인데 이거는 45분. 그리고 실제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는 15분 동안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논술이라던가 이제 서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뭐 할 수 있는 거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걸 말 못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내가 아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알고 있어. 설명해봐,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는데 난 근데 말 못해.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말은 아마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내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 요거. 그래서 논구술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구술이 왜 중요하냐? 자기 생각을 논술하고 구술하고 그리고 사고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독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래요? 글쓰기 과제가 있죠, 어머님들. 맞죠? 글쓰기를 합니다. 글쓰기. 글쓰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적 독서라고 하거든요. 그 작가의 작품 성향이라던가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가 뭐랑 연결이 된다? 수학적 사고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국어랑 수학은요,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과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좀 서두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자사특목고 현황 관련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외고랑 자사고, 이제 전자고랑 이제 광자고라고 부르는데, 전자고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민사고, 상산고, 뭐 하나고, 이런 학교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이고, 내신도 들어가면서 면접도 봐야 돼요. 그런 학교들. 뭐 외대부고도 전자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자고가 나와 있는데, 광자고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 광역이라는 거죠. 로컬이에요, 로컬.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광자고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현대, 휘문, 배재 이런 학교들, 그쵸? 이런 걸 이제 광자고라고 부르고, 내신 들어가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신 안 들어가요. 하지만 보통 내신 상위 50% 이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행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가 있는데, 이 자사고랑 특목고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무슨 학점제 때문에? 고교 학점제 지금 디자인 해놨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요게 제목에도 써놨지만, 현 정부와 상충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뻔합니다. 외고 자사고가 만약에 살아남는다, 존치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어디로 보내면 돼요? 자사고나 외고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원하다는 가정하에. 없어지면 지역 명문고에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직 관망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3학년이나 2학년 학부모님들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바통을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